지금부터요, 우리 이제 계약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에 대해서요, 매매는 보통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와요. 계약금에서 무조건 한 문제, 여기서 다 매매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계약금이 있잖아요.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여기 이제 담보책임 있죠. 담보책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하면 여기요, 환매까지. 환매하고 담보책임 있고, 그 환매하고 교환은요, 올해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하는, 여기 내용이 좀 많죠. 지금 여기 또 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이제 괜히 한번 양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금 제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금이요. 먼저 이제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책임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제권이 보통 1시간 반 정도 강의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해제가 처음 하니까 그렇지, 나중에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 따라와요. 왜냐하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게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는 이제 강론이라고 했어요. 되게 간단한데 시험은 많이 나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채권법 했었잖아요. 채권법 모두에서 지금 계약의 성립부터 해가지고 쭉 했는데요. 몇 강이 아닌데 여기서 10문제가 나와요. 민법 총칙은 강의를 똑바로 하려면 6주 정도 해야 돼요. 6주. 알죠? 거기서 10문제가 나오고요. 채권법은요, 똑바로 안 해도요, 2주면 끝나요. 거기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법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이 뭘 모른다고 해서 민법 총칙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많이 봐야 된다? 채권법. 양이 공부해 민법 총칙의 3분의 1만 공부를 해도 10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저는요, 이 채권법에 대해서 강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많이 강조한단 말이죠. 채권하고 물권하고요. 그럼 여기 보면 먼저 전체를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요, 확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예약이라고 나왔죠. 예약이 있고, 그러면 예약이 있으면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예약하죠. 우리 오늘 2시에요. 3명 갈 테니까 뭐를 해놔라, 무슨 깐풍기를 해놔라,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딱 3시 가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예약인데, 예약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음식점 주인하고 합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우리 밥 먹으러 왔어요, 깐풍기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예약했던 것을 완결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약으로 완결하면 뭐가 되죠? 본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계약금을 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 계약금하고 예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계약금은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도면이고요. 168페이지예요. 자, 168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먼저 이제 우리가 예약을 먼저 볼 거예요. 예약을 먼저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 아무것도 아니죠. 가박을 하고 2월 1일 날 예약을 하죠. 근데 이 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행위는, 우리가 여러분 다 공부 다 했었어. 일방행위는 단독행위예요. 우리 박스에서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를 비교하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기억 안 해도 돼요. 10월 28일 날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예약이 있잖아요. 이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이게 중요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예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라 하죠? 일방 봐봐. 일방행위,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일방행위는 단독행위고 일방 예약은 계약이에요. 이건 언제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런 계약일 때는 뭐를 한다? 그것은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3가지죠.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하고 3가지가 있고,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걸 뭐라 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방 예약이 있고, 일방 예약에 의해서 완결권을 행사를 하죠.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된다? 여기서 본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본계약이. 알겠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 이 말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음식점에 가가지고 우리 어제 예약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음식이 쭉 나오죠. 그걸 본계약, 그 음식물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요, 이 형성권을 말한다. 형성권 또 똑같아. 항상 지금 몇 번 나왔죠. 지금 해적권할 때 나왔고,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 나왔고,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권은. 그럼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지 본계약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 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약했는데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최고로 해서 최고. 최고로 뭐란다? 이것을 얘기하죠?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죠. 의사의 통지. 최고로 했죠? 최고로 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뭐요? 완결권을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으면 행사할게요 말을 해야지 본계약이 성립되죠.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럼 본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 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본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약은 효력을 잃는다. 본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처럼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 이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형성권, 제척기간은 여기 봐봐. 제척기간 여기 있으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우리가 형성권은 항상 제척기간이고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는 거예요. 청구권은 소멸시효, 형성권은 뭐 제척기간. 그럼 여기서 제척기간이라는 게 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제척기간은 뭐에 관한 것이 제척기간이다? 형성권. 형성권에 관한 것은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그래. 우리가요 만약에 여기 취소권 있죠? 취소권이 바로 뭐냐? 형성권이거든요. 취소권은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그러니까 3년 안에, 그러니까 3년 지나면은 사기당한 사실을 내가 알았어. 알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3년이 지났어.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소권이 없어지는 거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권에서는 그것을 소멸시효라고 얘기하는데 형성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청구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청구권에서는 이것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얘기하고요. 특히 여러분 소멸시효는요, 만약에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의 경우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죠. 인도받아 점유하면은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은 물권법에서 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제척기간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해도 제척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이 진행한단 말이 뭐냐?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다 이 말이죠.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는요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고 소멸시효는 정지가 된다 이런 말인데요.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법원이 조사해. 법원이.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요,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멸해. 소급해서 소멸해요. 기산일에요.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없고, 만약에 제척기간 몇 년이냐? 합의로 해요. 합의가 없으면요 10년이에요. 여러분요, 자 생각해봐봐. 여러분 여기 가죠. 음식점에 가죠. 그럼 여러분 음식점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거기 10명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러죠? 그럼 음식점 주인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오셔야 하고 끊었죠. 근데 언제까지 간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 보통 음식점에는 보통 합의를 해야 안 해요? 하죠. 며칠 날 몇 시까지 가겠다. 해야 안 해? 하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없으면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냐? 소멸시효는 1년짜리가 있고요, 3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요, 10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달라. 소멸시효는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달라. 그런데 제척기간은 우리가 이제 취소권의 경우는 3년하고 10년이에요.
취소권은요 3년,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년, 10년. 3년하고 10년 이렇게. 그래서 3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소권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기간이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로 해야 돼.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런데 재직기간은 몇 년이요? 3년, 10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직기간은 3년, 10년. 그런데 아니 먼저 취소권은 3년, 10년. 그러니까 재직기간은 합의가 없으면 10년인데 소멸시효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있어요. 이걸 다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각각 기간이요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재척기간하고 소멸시효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차이가 있다. 이걸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척기간은 뭐에 관한 것이다? 형성권에 관한 것이다. 무슨 알겠죠? 다시 재척기간은 뭐에 관한 것이다? 형성권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다시 여기 보면 법원이 직권조사하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인데 여기는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써야 되겠죠? 썼죠? 소급표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다? 중단이라든가 정지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해도 뭘 한다? 재직기간은 진행한다.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것을 재책기간이다. 이 재책기간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형성권에서 나온다. 형성권. 그래서 여기 A하고 완결권이 바로 형성권이죠.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게 A하고 완결권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이 재책기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연결해야 돼.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A약 완결권 행사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본계약. 자, 이제 봐봐. 순서로 쭉 봐야 돼. 순서. 여기까지 순서로 쭉 봐야 돼. 무조건 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본계약이 이루어지죠.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여기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거죠.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등기 잔금을 주죠.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다음에 나서 이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소유자가 변동이 돼요. 소유자가 변동이 되죠. 그러고 나서 하자가 있으면 그건 담보침이라고 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봐봐. 쭉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요. 시간의 흐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본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뭘 한다? 중도금을 주고 그다음에 잔금을 주고 그러고 나서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서 하자가 발생한다 이 말이지. 이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동시행 합의권을 이미 배웠어. 아까 우리 배웠죠. 여기 권리 변동은 어디서 배웠죠? 권리 변동은 물권법하고 민법 총칙 맨 앞에서 이미 배웠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순서대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여기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우리 해제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동시합의권 다 배웠죠. 그러니까 이미요 이것을 가지고 순서적으로 보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알겠죠? 그냥 책이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써져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채권법은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약을 해서 여기 예약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 여기서 예약을 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본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본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중도금을 주고 근데 중도금 날짜부터 이행 단계야.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주지 않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해지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잔금을 주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서류를 받아.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는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잔금을 받고 등기 서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등기를 하죠. 그럼 내가 소유자가 돼. 그걸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 그런데 물건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있다? 잠깐만요. 자, 나중에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더라 이 말이죠. 하자가. 그러면 이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한다?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리고 아직 이거 우리 공부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동시합의권 이미 공부했죠. 그다음에 여기 계약 해제권 이미 공부했죠.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앞뒤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면서 이것은 공부는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뭘 한다?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부터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죠. 예약 안건에서 본계약이죠. 본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계약을 하면 언제나 계약금을 줘요? 맞아 틀려? 계약을 할 때는 언제나 계약금을 줘야 된다. 맞아 틀려?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부동산 거래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우리가 부동산이나 차와 같이 물건이 가격이 큰 것은 계약금을 주기는 주죠. 그런데 이것만 매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 지금 물건 사왔죠? 이게 전부가 다 매매라고.
우리 일단 계약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 매매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우리는 보통 계약금도 안 주고 모든 계약을 하는, 지금까지 수천 수만 건의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약금을 준 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계약금을 주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만 되지 그 외에는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어차피 99%가 뭐를 줘요?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실제 거래에서는 부동산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동산도 거래하잖아요. 이렇게 동산도 거래할 때는 계약금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본계약, 주된 계약이고, 이런 계약금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요물은 뭐죠? 우리 이미 했었어. 계약의 종류를 할 때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네 가지. 현대계보 기억나요?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러니까 요물이란 말은 뭐냐면, 만약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에요.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주고 400만 원 안 줬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라고 100만 원만 줬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100만 원만 주고. 그럼 해지 못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 반드시 얼마나 줘야 돼? 1,000만 원 줘야 되죠? 지금 100만 원 줬죠? 해지하고 싶으면 900만 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 알겠죠? 약정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해야지, 자기가 약정 계약금은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줬다 이 말이죠. 나머지 900만 원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 못한다고. 우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이란 말은 본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아니면 종된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종된 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종된 계약도 영향받아서 무효가 돼요. 그런데 종된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주된 계약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무효가 되고, 주된 계약이 유효면 종된 계약도 유효고. 그런데 종된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그걸 그게 뭐죠? 종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그럼 계약금을 주죠. 그러면 이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인가? 그렇잖아요. 계약금은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약금이란 게 뭐예요? 해약금,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해지하는 것을 뭐라 한다? 해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해지하는 것을 해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요,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요, 우리가 번 계약을 주된 계약이고, 이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계약금을 줘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줬죠? 아직 400 안 줬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지, 준 400만 원만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종된 계약이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무효가 돼. 그런데요, 뭐죠? 계약금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러고 나서 저 중도금 주죠. 4월 1일 날. 이 중도금을 뭐라 한다? 이행단계라고 그래. 중도금 뭐죠? 잔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잔금의 일부. 잔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이것을 중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행단계 때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채무로 해서는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원상여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여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봐. 채무불행하고 계약 해지했다는 것은 언제부터 얘기한다? 중도금 이후를 얘기해.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채무불행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채무불행 얘기할 때는 말만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것은
중도금 이후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미리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중도금 날짜가 언제냐? 4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자꾸 있잖아요.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하냐면, 갑이요, 이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을한테요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단 말이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는데 이 갑이 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더 1,000만 원 받았으면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줘야 돼. 그러니까요, 갑은 계약금을 1,000만 원을 포기하면 되지만 을은 자기가 받은 돈 1,000만 원에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0만 원을 또 꺼내야 되죠. 그러니까 몇 배죠? 배액이죠. 결국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얼마를 손해봐야 돼요? 1,000만 원을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을은 1,0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고, 갑은 1,000만 원 받았죠. 받은 거 1,000만 원 있고 자기 주머니에서 1,000만 원 꺼내서 2,000만 원 줘야 돼. 이걸 배액이라고 그래. 결국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얼마를 손해보는 거죠?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것이고,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얼마를 손해보는 거죠?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말 들어보니까, 갑이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갑의 친구들이 뭐라 하냐? 갑이 너하고 계약 해지하려고 돈 빌리러 다니던데 이래. 돈 빌리러 다니던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4월 1일까지 기다리면은 저 사람 돈 빌려서 계약을 해지해버릴 거 아니에요. 나는 모처럼 집을 싸게 샀는데. 그러면 해지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해지는 중도금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지 못해요. 중도금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단계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자기 멋대로 계약금으로 해지를 못한다고. 중도금 이후 단계는. 그러니까요, 중도금 이전에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지를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3월 지금 19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럼 3월 19일이니까 아직도 며칠이 남았어요? 10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요 4월 1일 날 돈 빌려가지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나는 계약을 해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간단해. 그냥 원래는 4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요? 3월 20일 날 내가요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미리서 중도금을 줘버려. 그냥 갑의 통장에 집어 입금해버리면 돼.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단계다? 이행단계. 이행단계란 말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행단계는 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때 3월 20일부터 이행단계고, 그렇지 않고 약속한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면 중도금 날부터 이행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해야 되겠죠.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중도금을 가지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여기죠. 빨간 선 여기.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기 전은 뭐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중도금 지급 전이다 이 말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해제한다 이 말이죠. 해약금으로 채무 불이행이 없죠. 왜요? 여러분 봐봐.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잘 봐야 돼. 그림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와? 채무 불이행한 말은 언제 나와? 중도금 이후에 나오죠. 중도금 이전에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채무 불이행은 중도금 이후에 나온다니까요. 알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 여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채무 불이행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해지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약금이라는 것은 뭐냐? 이 해약금이라는 것은 내가 계약금을 100만 원 받아 1,000만 원 받았다. 받은 사람은 포기하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배를 주고. 그걸 해약금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 언제나 계약금은 해약금이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면서 이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고 중도금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주죠. 그건 중도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요, 여러분요, 부산에 있는 그 도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금전이 지급되면은 그것은 중도금으로 본다. 딱 이렇게 나왔어요. 계약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조루 주머니에 어떤 사람은 한 15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약금을 주려면 1억을 줘야 되잖아요. 1억을 주면 계약금인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2억을 주고 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다. 딱 그다 써놨어. 그러니까 그것은 중도금이다. 이게 딱 써놨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나온단 말이죠. 무슨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계약금 이렇게 언제나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해약금으로 계약이 해지도 형성권이에요. 여러분 형성권을 어떻게 한대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그럼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2,000만 원 주고 해지하면 돼.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 나 이 계약 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을이 여기 봐봐.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을의 동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을이 받지 않겠다 해도 필요 없어. 내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해지한다고 말을 하죠. 그냥 그다음부터 말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 계약 체결 시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2배를 줬는데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탁을 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공탁을 시킬 필요도 없어. 왜? 해제권은 누구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탁을 시킬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무조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밑에 내용을 한번 봐봐. 계약금의 내용 여기 나왔죠? 이걸 잠깐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요, 이 계약금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계약은 불요식 계약의 원칙이야. 우리가 요식 있다고 그랬죠. 요식 계약이 있다고. 요식행위. 요식이 뭐죠?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알겠죠? 성립 요건이 요식행위다.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계약의 종류에서 다 배웠어.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불요식인데 요식행위가 있다. 특별 성립 요건. 그다음에 계약금은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왜요? 우리나라는 계약을 할 때 요식이라는 것은 불요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이 없이 말로만 계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말로만 계약했는데 계약서 아직 안 썼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 안 쓰면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부분이. 여러분요, 말로만 합의해도 계약이에요. 왜요? 계약서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요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길 수 있죠. 나는 너하고 계약하고 내가 너한테 언제 계약했어? 증거돼? 그러면 증거될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계약금을 입금한 거예요. 계약금을 1억짜리 집인데 1,000만 원 입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증거가 된다, 증약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랬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도금 지급을 뭐라고 한다? 이행기다. 그래서 일방이라도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죠?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절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에 착수가 아니고 이행의 준비만 하고 있어요. 이행의 준비만 뭐죠? 이것은요, 대출 신청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하죠?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아직 대출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단순한 준비만 한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라 했죠. 요물 계약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라 했죠. 그래서 요물 계약이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금 약정만 있거나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계약금은 무슨 계약이니까? 계약금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이 말이죠. 요물 계약이니까 반드시 계약금을 줘야 돼. 그런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계약금 계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5번은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했어. 그래서 해지 의사표시에서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다? 필요 없죠. 아까 내가 말했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해제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수령을 거부해도 해제 효력은 발생하고 해제가 되고 공탁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공탁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미 뭐가 됐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요, 우리 아까 중도금을 언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도금 날짜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 전에 일부라도 이행을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7번은요. 매도인이 봐봐. 이러면요. 이게 보면 매도인이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지겠어.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지기 때문에 매도인이요. 잔금 달라고 소송을 지겠어. 그럼 봐봐. 우리는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금으로 일방이 이행을 하기 전까지요. 봐봐. 우리가 매수인 있죠? 그럼 매수인은 언제가 이행 단계죠? 매수인은 언제가 이행 단계죠? 매수인은요. 중도금 지급이 이행 단계죠. 알겠죠? 그럼 매도인은요. 언제가 이행 단계죠? 매도인은 등기 서류 제공 시가 이행 단계예요. 이행 단계. 알죠? 등기 서류 제공. 이행 단계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할 때,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제공 시. 그런데요, 매도인은 등기 서류 언제 줘요? 매도인은 등기 서류 언제 줘? 잔금 받으면서 주죠. 잔금 받으면서. 이걸 잘 알아야 돼.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가 매도인은 이행 단계인데, 그러면 매도인은 언제가 이행 단계냐? 잔금을 받았을 때가 이행 단계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매도인이 잔금 달라고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잔금 달라고 소송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잔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 그럼 지금 현재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등기 서류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죠. 잔금을 안 줬으니까. 그러면 이행 단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행 단계가. 이해됐나요? 이행 단계가 아니다. 이행 단계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해지한다? 언제까지 해지한다? 이행 단계 전까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지. 일부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죠. 그럼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해약할 때 실제는 기준은 뭐죠?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 이 말이야. 약정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됐을 때는 만약에 계약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데 계약금이 600만 지급했다 이 말이죠. 해지할 때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600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000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얼마를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400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실제 교부받은 것이 실제 교부받은 건 약정된 계약금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아까 뭐랬죠? 우리가 여기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라고 그랬죠? 종된 계약이고 여기 주된 계약이 뭐죠? 매매 계약이죠. 이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제 계약금 계약에 관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요, 먼저 우리가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 봐봐.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은 해약금이에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이야. 중도금을 지급해버리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에요. 이 이후는 해약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계약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왜?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는
계약금 가지고 해지를 절대로 못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를 해.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더 이상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요 5월 1일날 잔금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4월 20날 갑이든 을이든 일방이 을이라 가지고 을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중도금을 안 줬다 이 말이죠. 중도금을 안 줬다? 그러면 이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일 때는 계약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최고하고 해지한다고 그랬죠. 최고하고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손해배상이 얼마냐고. 일방이 만약에 을이 잘못했어. 을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준다 했는데 안 줘. 그러면 갑이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럼 갑이 손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주죠. 언제 계약금을 주죠? 여기서 3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죠. 이때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서 이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도금 이후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잘못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러면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합시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으로 합시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여기서 계약금을 줄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주면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이고 중도금 이후부터는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중도금 이후에 갑이든 을이든 누가 잘못하죠. 그러면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중도금을 뭘 하기로 했다? 중도금을 위약금을 하기로 항상 이 약속을 해야 돼요. 이걸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도금을요 위약금을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중도금이 있죠? 아니요, 계약금을 얼마다?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위약금을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돼. 그럼요, 을이 중도금을 안 줘서 갑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라고 증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알겠죠?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위약금을 하기로 했다. 그럼 이걸 손해배상 예정이냐 위약벌이냐 이 말이죠. 자, 봐봐. 처음부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할 때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계약금은 지금 1,000만 원이니까 이것을 손해배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 손해가 300이 나온 경우가 있고 2,000이 나온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계약금을 중도금 이후에는 위약금으로 합시다. 그런데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실제 손해는 300밖에 아니야. 그래도 1,000만 원을 내가 먹는 거예요. 실제 손해가 2,000이에요. 그래도 1,000만 원만 먹고 1,0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너무나 과다하면 말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약벌은 뭐죠? 위약벌은 위약벌이죠. 이 벌은 이것은 벌칙이에요. 이런 벌칙이란 게 뭐예요? 벌칙은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계약금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혹시 여기 아파트나 상가 분양받아봤어요?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죠? 반드시 계약서에 보면 위약벌이라고 돼 있어요. 위약벌이라고. 당신이 만약에 만약에 아파트 분양을 안 하려면 계약을 깨려면 계약금만 떼이면 안 돼. 계약금만 떼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0.8%를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1억을 냈으면 얼마요? 1억을 냈으면 8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이것을 떼고 한다 이 말이죠. 더 떼는 거예요, 돈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떼는 거예요. 이것은 과다해도 감액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손해배상 예정이고 과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위약금은 위약벌은요 과다해도 감액을 청구한다. 이 두 가지가 또 차이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잠깐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잠깐 여러분요 암기를 잠깐 해보면 먼저 우리가요 위약금 특약 위약금이 중요하니까요. 위약금은 언제 했죠? 중도금 전이에요, 중도금 후예요? 중도금 전이다, 중도금 후다? 중도금 후다. 중도금 후에 뭐가 있다? 위약금 있죠, 위약금이. 알겠죠? 위약금 특약이 있죠? 자,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 없으면 실제 손해고. 있다. 위약벌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이다. 손해배상 예정은 가담하면 뭐 할 수 있다? 감행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은 봐봐.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속한다? 해약금. 중도금 이후는 뭐라 한다? 위약금. 알겠죠?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좀 더 이제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거 보시면 어디로 보냐면 이렇게 계약금은 일단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해가지고 일방예약이고 완결권이 있고 형성권이고 그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형성권은 재책기간이 있고 이 재책기간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 인도받아 조명할 수도 재책기간은 진행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합의로 기간을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고 10년이고 그다음에 소급표가 없고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본계약이 이루어진다. 본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고 얘기했죠. 그럼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고 계약금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종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요물 계약이죠.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로 해서 반드시 1,000만 원 줘야지 일부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상광고 대울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계약 현대계보가 요물 계약이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를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죠. 해제, 원상배역, 손해배상이 있지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약금으로 계약이 해제되니까 채무불이행이 없다. 채무불이행 없고 해지할 수 없고 원상배역 안 되고 손해배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중도금을 지급하죠.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5월 1일이 뭐죠? 잔금 날짜죠.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잔금하고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다.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서 여기 있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죄송해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고 중도금하고 잔금 날짜 가운데 이때요. 만약에 갑이든 을이든 누군가가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미리서 그것을 약속할 수 있다. 그것을 위약금 특약이다. 그것이 위약벌일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다. 위약벌 그러면 계약금 당연히 떼이고 별도로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은 그것만 먹고 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실제 손해가 100만 원이야. 그래도 1,000만 원 가져가는 것이고 손해배상 계약금은 1,000만 원인데 실제 손해가 3,000이야. 그래도 1,000만 원만 먹어야 된다. 그것이 너무나 과다하면 감행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위약금 특약을 안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이 계약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의 내용 이것만 우리가 잘 봐도 된단 말이죠. 이 계약금의 내용을 보면은 분료식 계약이고 계약금은 증거금이나 증거금이나 증약금의 성질이 있고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금은 안 돼. 다행히요. 이행에 준비만 하고 있죠. 그러면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우리가요 계약금을 약정만 하거나 아직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했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중도금 날짜 그럼 이행기 전에 일부라도 이행하죠. 그래서 이행기 전에 일부라도 이행한다. 이행기 전 그러면 일부라도 이행하면 그때는 이행 단계죠. 더 이상 해약금에 대한 해지는 안 된다. 왜요? 이행 단계가 지났으니까. 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죠. 그럼 실제로 해지를 할 때는 실제 지급한 계약금이에요? 약정 계약금이에요? 약정한 계약금이 기준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는 해제가 되죠. 그러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뭐가 된다?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뭐냐면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담보침이라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담보 책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환하고 환매하고 임대차고 남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강의를요 여기까지 하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또 집에서 또 정리를 해야 돼서 뭐 아니 앞으로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